목차 들어가겠습니다. 치매 그룹 활동 프로그램 목차, 치매 환자의 그룹 모델, 치매 환자의 그룹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내용을 넣고요. 그 다음에 치매 환자의 인지 증진 및 인지 향상, 사람과의 사회성 증진, 그 다음에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유지, 삶의 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도와준다라는 것들은 다 보셨죠? 네, 이것도 넘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했던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미잘라서 논문이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지역사회 5명 치매 환자에 대해서 일상활동이라고 하는 데이투데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호주에서 2008년부터 했던 프로그램인데 지역사회에 중증 내지는 사이코소셜 문제가 있는 사회성 떨어지는 사람들을 데리고 데이케어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이름이야 데이투데이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근데 거기 프로그램들을 뒤질 수 있는 한 제 능력 안에서 다 뒤져가지고 거기에 사회성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 프로그램 보고 중에 사회성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다는 거 아세요? 네, 그래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이어서 이 프로그램 안에 뭔가를 다른 걸 넣었어야 해요. 그래서 거기에 토킹 어바웃 프로그램, 함께 릴레이션하는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나름 머리를 굉장히 짜는데 애는 엉성해요. 다만 처음 시도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너그럽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암푸스 기술 검사하고 검사를 원래 암푸스 말고 엄청 많이 했어요. 검사는 많이 했는데 하다가 리뷰어들 때문에 다 잘려나갔어요. 리뷰어는 논문을 제출하면 논문을 검사, 이렇게 심사해 주시는 분들인데 첫 번째 왜 5명 가지고 왔냐, 더 하지 못하냐. 더 할 수 있죠. 그런데 원래는 10명이었어요. 12명이었어요. 원래가 12명이었는데 7명 낙이에요. 어떻게 낙이냐. 사전 검사, 중간 검사, 마지막 하루당 검사. 합이 6개월 걸렸어요. 그 또 프로그램을 6개월 걸려서 또 10명을 모아서 또 하기에는 제가 이제 힘들어서 못하는 거죠. 이것만 하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그래서 나온 나머지가 5명이었어요. 이 검사를 모조리 해준, 어떤 분은 뭐 중간이 빠지고, 어떤 분은 여기가 없고, 어떤 분은 처음이 좀 허술하고, 아니면 처음은 다 있는데 여기 중간부터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된 거죠. 할 말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원데이터도 보내고요. 리뷰어한테. 그 다음에 이런 평가를 했다니까 그거 다 타당 먹지 않냐 뭐 이래가지고 다 잘려나갔고요. 암푸스 검사에 기술 검사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운동기술, 그 다음에 프로세스 기술 해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운동기술은 몸을 움직이는 기술이잖아요. 예,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나중에 3개월 후에, 2개월 후에나 2개월 후에 8억, 이 동안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ABA 디자인이나 뭐 바꾼 거죠. 그래서 여기 B로 단계에서는 뭔가를 했어요. 인터벤션이 있어요. 일상활동 데이투데이 프로그램을 했던 거고요. 여기에서는 없었었는데 유지가 이렇게 되거나 어떤 분들은 조금 좋아진 분들도 좀 있어요. 이렇게 2명 신기하죠. 네. 그런데 프로세스 기술은 이분 한 분만 이상한 분이고요. 이분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진짜 좋아졌어요. 진짜 나중에 프로세스 기술이 진짜 좋아지고 대화도 많아지고 정말 한 분이 기가 막히게 이분이 이분이잖아요. 세모 좋아지고 여기도 좋아지고 여기도 좋아지고 좀 기가 막힌 분이 한 번씩은 나와줘야지 저희가 할 맛이 나죠. 그래서 좋아졌는데 대부분은 프로세스 기술은 유지되거나 약간 살짝 떨어진 걸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자, 이거 뭘 말하는지 아시죠? 치매 환자 치료를 하면 좋아진다? 좋아지면 좋은 거죠. 진짜 좋은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유지가. 치료하면 유지가 좋아진 거예요. 아니면 살짝 떨어지는 게 목표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리뷰한테 빠꾸도 이게 2013년에 원래 2011년도에 했던 활동인데 2년 동안 1년을 빠꾸 먹었어요. 내면 탈락. 아예 이제 계제가 안 된다는 거죠. 자가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나중에 어떤 말도 들었냐면 야, 너 왜 거짓말해? 왜 이런 식으로 해? 치료를 했는데 좋아지지가 않을 건데 왜 치료를 하느냐고 이런 리뷰어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지긴 해.
원한이나 없자 해가지고 정말 여러 책을 붙여서 치매 환자 치료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유지가 목표예요. 이걸 냈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존심 상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 이렇게 그렇게 서름을 얼마나 겪었는지. 다만 이 서름을 겪는 동안에 제가 논문을 정말 많이 본 거죠. 또 나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봤더니 외국 논문들도 치매 환자 가지고 한 논문들을 팔로업을 뭐 프로젝트 하지 않는 한 이런 나라에서 10억 주고 프로젝트하고 몇억 주고 프로젝트 하지 않는 한 대부분 개별 논문 쓴 거는 10단이나 20단이 가면 진짜 많은 거고요. 10단이에요. 그 이유가 탈락이 많다야. 거기에 탈락이 많아서 할 수가 없었다예요. 환자 임상 가지고 하는 거는. 놀랍게 같이 나왔다라는 거죠. 저도 통계를 내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 이게 그래프가 아니라 원래 통계내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그래프로 보니까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펜스를 그동안 찾은 자료를 다 붙여가지고 올려보냈더니 마지막 2013년이 되니까 그래 그러면 너의 제목을 이렇게 바꾸렴 해가지고 제목을 바꿨어요. 파일럿 스터디로. 파일럿 스터디가 좀 낮은 레벨 단계로 낮추고 그다음에 업세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야 세월이 2년이 지나니까 이게 업세트가 됐구나. 옛날에는 거짓말하지만 치료했는데 왜 안 좋아져?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왜 5명 가지고 해? 그랬는데 이렇게 했는데 탈락 인수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어그리 이해한다. 그런데 좀 그래도 아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1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집단자립치료가 지역사회의 경증 치매 환자 인식이라는 오래 미치는 영향에서 2013년에 전평진 교수님 이분들을 데리고 이재식 교수님도 있고 김수현 이분들이 아마 이 신송재 선생님의 그거 논문인 것 같아요. 박사까지 아니고 뒤로 따라 붙었으니까 그죠? 3명이 이제 심사하자고 딱 보면 느낌 오잖아요. 어딘지 그죠? 건양대 같아요. 딱 그죠? 정병진 선생님이나 건양대에 계셨고 이제 논문인데 29명 경증 치매 환자에서 나중에 읽어보면 어딘지 나와요. 여기가 경기도 거시 근처예요. 용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데이케어 센터에 방문하는 사람을 요번에는 중지전, 중지 후 해서 집단간으로 봤어요. 그래서 집단 작업치료 하는 중지 전후를 봤는데 이번에 29명 가지고 봤어요. 아마 여기 있는 선생님이어서 29명씩 한 1년 단위 모은 것 같아요. 1년, 2년 모은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작정하고 모았는데 MMSE K도 좋아졌더라. 세라트도 좋아졌더라. 세라트 커브도 좋아졌더라. GDS도 좋아졌더라. GDS K도 좋아졌더라. 이렇게 여기 나오거든요. GDS는 안 좋아졌는데 GDS K는 좋아졌더라. 특히 집단 작업 치료를 했더니 그래도 좋아지더라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2011년도 논문인데요. 여기는 오타고 운동이라고 일본에서 운동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도입을 안 하는데 사회복지 쪽에서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해서 인용해서 쓰고 이래요. 네, 이런 걸 했는데 경기도 요양원과 노인보건센터에 65, 89세 18명 가지고 여기는 실험부 대조군을 넣었어요. 실험부 11명, 대조군은 그냥 일반적으로 데이케어 프로그램 하게끔 놓고 이분들은 못하고 신체활동을 좀 더 넣은 거죠. 네, 그래서 하나 다르게 해줬더니 이분들은 그룹 인지 활동만 하고 여기는 그룹 인지 활동에 이 활동을 좀 더 넣어줬죠. 그랬더니 다 좋아졌어요. 인지검사 했더니 신체 이런 거 삶의 질도 좋아졌더라. 우울 검사도 좋아졌더라. 이렇게 다 좋아졌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신체 활동을 어떻게 그룹 단위로 잘 만들어낼까가 여러분한테 관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가장 몰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활동을 하면 어쨌든 좋아지지 않으면 유지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프로그램 할 때 부정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룹 할 때, 특히 개인적인 할 때는 끌려와서 그냥 하시는데 그룹 할 때는 나 안 해. 나 너무 늙었고 이런 거 아무도 몰라. 나 아무도 몰라.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세요. 그거 아파서 안 된대. 머리도 아프고 어디가 아프다고 계속 아프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저기 관악구에서 예전에 저희가 박정환 선생님도 이렇게 같이 활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니 가셔도 돼요. 네, 활동을 했는데 거기 눈이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눈이 오는 날 그
차가, 데이케어 차량이 1시간을 온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하려고 했더니 진짜 어르신이 이 말을 하세요. 나 오는데 너무 오래 오늘 눈이 와가지고 와서 멀미가 나서 못하겠다고. 근데 이게 여러분은 어딘지 모르지만 지방 있잖아요. 저는 충남에 있으니까 충남 아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예산이나 청양이나 이런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해보면 진짜 그쪽에서 활동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이쪽을 한 바퀴 돌고 오면 세 곳 모시는데 1시간. 그리고 떨구고 다시 가서 또 오고 그러면 네 곳 오는데 또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임이 너무 루즈한 거예요. 더 웃긴 거는 모시러 갔는데 또 집에 안 계셔. 그래가지고 막 찾으러 다녔더니 눈에서 피 뽑아. 특히 눈에서 못 읽게 하더라.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시고. 네, 이게 현실이거든요, 요즘. 그래서 힘들어서 못하겠다. 난 생각을 할 수 없고 뭘 하다가 안 되면 발끈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내가 이게 성질 더러워?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 하기 어려워? 뭐 이렇게 협박도 하고요. 예, 뭘 하러 가야 귀찮아. 이렇게 귀차니즘. 이렇게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긍정적인 표현들도 하세요. 이 착한 치매 어르신들. 이런 행동 좋아. 뭐 이거 하니까 옛날 생각나. 말하는 거 사람 있을까 너무 좋아. 내 얘기 들어주니까 좋아. 이거 만들어 손잡줘야지. 뭐, 오늘 일어난 행동 하기 행복하네요. 다른 사람들 활동 지켜보다가 나도 뭘 하는 기분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쓰시면 질적 논문이 돼요. 그래서 질적 논문 쓴 내용 안에서 제가 발췌한 것들인 것 같아요. 기억에.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모델 안에 보세요. 이 프로그램 안에 이런 내용도 있지만 여기에요. 여기. 특히 제가 한 번 더 일부러 넣은 거예요. 네, 그룹 활동은 사회활동, 그룹 활동, 현실 인식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 있는 활동이어가지고 여러분들 하기가 굉장히 좋고 많이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지자극 활동으로 이런 것들, 비정형화된 활동, 게임 끝말잇기, 계절 활동, 자신의 일과 점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치료적 집단을 이제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집단 선택할 때 긍정적 상호작용 프로그램이라고 그 한국치매협회에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작업치료. 근데 그거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포지티브 인터액션이라고 옛날에 나온 책을 다 해석한 책인데 이렇게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 해석한 책이거든요. 아주 중등도한테 하면 되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요즘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 하는 거 이렇게 보면 깜짝 놀라는 게 그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얘기 있어요. 아니면 어딘가 퍼져나가서 다른 부분들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가벼운 인지 손상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데 생각보다 쉬워서 제가 보기엔 중등도 의미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계 형성 통해서 즐거움 느낄 수 있다. 제가 아까 액티비티 하고 나면 인터랙션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좋아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감정 교류가 죠. 필링이 자존감이 높아져요.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됩니다. 저희가 이거 말고 모세이의 집단관계 이론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치매 프로그램 개발, 집단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럴 때 냈던 책자가 있어요. 제가 아니고 제가 조금 일본 문발과 이렇게 냈던 책자들이 있거든요. 치료사들이 제출하고 대부분 서재에 있는데 좀 찾아보시면 집단관계 이론 해가지고 치료적 방법에서 알렌 치료, 알렌을 기본으로 베이스로 놓고 모세이 기본 넣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들이 있어요. 아마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발달 단계를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환자 능력을 넘는 기능 집단을 설정하면 적응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생길 수 없으므로 현재 맞는 집단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과제 집단이 사라져버렸는데 일과제 집단을 보시면 뭐예요? 일과제 집단이 제가 편집하면서 일과제 집단이 사라졌어요. 일과제 집단은 그냥 활동하는 집단. 그쵸? 여러분들은 줬는데 1단계 평형 집단 단계. 그쵸? 네, 그래서 이 평형 집단 단계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평형 집단은 뭐냐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제가 환자분들 그냥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네, 이렇게 하는데 나가도 돼요. 이
집단에 영향을 별로 안 미쳐요. 하다 나가버려도 되고 자기 시간대로 해도 되고 다 못 따라 해도 돼요. 그래서 마치 병원에서 체조할 때 들어왔다 나갔다 맘대로 하는 집단, 예, 평형 집단.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모래성 쌓기 놀이할 때 그냥 옆에서 모래성을 쌓지 않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모래놀이 하는 애들. 예, 그냥 모래놀이 하는 애들 즐비히. 그런 것들이에요. 블록놀이 즐비히 하기. 그래서 평형 집단이 가장 저급한 1급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가지고 가는 집단이 요 집단이에요. 요 집단은 서로 인터랙션이 별로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집단으로 가면 과제 집단이라고 얘기해요. 과제 집단에서는 다른 환자와 장소를 공유하고 공통된 과제를 그러나 개인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서로 도구 빌려주고 순서 기다리고 그 다음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요즘 보면은 삼둥이들 뭐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요 집단 안에 있는데 딱 요거 집단이에요. 뭐냐면 공통된 이 뭐죠 고물들을 써요. 그런데 만드는 거는 내 걸 만드는 거예요. 아까 파라렐 집단하고 좀 틀리죠. 여기에서 이분이 나가시면 가능은 하죠. 제가 서로 연관은 좀 떨어져요. 이렇게 보시면 네, 서로 연계는 역할에서 이렇게 치료사 한 명에 몇십 명 환자를 하는데 교류는 치료사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또 하나는 옆에서 이거 좀 빌려주세요. 뭐 이렇게 빌려주세요. 이런 거. 아, 이게 글러브 좀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이런 정도의 대화만 있어요. 그러나 서로 인터랙션은 살짝 있죠. 아까 평형 집단은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 우리는 무슨 집단이에요? 평형 집단이에요. 강의를 듣는 게 평형 집단이에요. 이따가 선생님 혼자 살짝 나가는 거 이분한테 별로 연기 안 거쳐서. 네, 근데 제가 하는 거에 그냥 따라오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평형 집단. 근데 요거는 그게 아니라 여기 4명이서 내 거를 만드는데 문제는 공통의 같이 써야 하는 도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려야 돼요. 그러니까 필기 도구는 세 분이시니까 필기 도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우개도 하나 주고 뭐 그다음에 뭐도 하나 주고 그 들다가 뭐 써야 돼. 그러면 선생님 저 이것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네, 딱 이런 집단인 거죠. 여기에서 콩콩을 주세요. 노란 콩콩을 주세요. 핫콩콩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서로 렌트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앞에 여기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네. 선생님 한 분에 이렇게 발라붙는 거. 요 집단도 해요. 과제 집단이죠. 이것도 솔직히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집단이에요. 그죠? 네, 파라렐 집단보다 살짝 높죠. 살짝 높죠. 하이라키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자기중심적 공동집단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자기중심적 개념이 도입이 돼요. 여기에서는 내가 뭔가 되고 싶고 내가 되고 싶지 않고 아니면 여기에 뭔가 도움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공통적인 과제에 대해서 서로 토킹 어바웃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죠? 만다라 만드는데 만다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썰기를 할게 역할이 주어지고 나는 이거 잘 붙이니까 난 붙이게 나는 풀을 칠할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역할을 하면서 공동의 과제를 이뤄나가고 있어요. 며칠에서 몇 주일에 걸쳐서 한 개를 만들어내는 공동 과제. 그런데 거기에서 왜 자기중심적이냐면 내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는 민원수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치료사는 중립적이죠. 여기 이분이 붙인다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분한테 힘을 몰아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얘기하셔서 정하세요. 저는 정하시는 대로 할게요. 그죠? 네, 좀 틀려지죠. 그리고 그다음에 계속되고 치료활동 이외에는 치료시간 중에 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다음에 치료시간 외에도 또 우리 이런 거 만들어 이렇게 잘 만들 건데 중간에 한 번 더 모일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만들어진답니다. 과제는 경쟁적으로 양쪽을 체험할 수 있어도 좋고 스포츠나 게임 형식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요거하고 분명히 틀려졌죠. 이제 공동의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거예요. 이거 훨씬 높겠죠. 지금 있다가 없어져도 되는 체조하고 좀 다르죠.
그죠? 두 번째는 공동의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거하고 집단하고 좀 달라졌죠. 지금 이거는 뭔가 우리가 하나로 합심해서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 집단인 거죠. 그죠? 네. 자, 이런 것들도 스포츠 했는데 요 집단과 요 집단 이제 대결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자, 내가 이렇게 뭐예요? 이거 주판인가? 이걸 잘 말판을 잘 놓게 당신이 잘 뛰어. 진짜 이렇게 뛰면 말 이렇게 5하고 6만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분들을 놓고 나는 이제 말판 놓게 그런 서로 역할을 정하고 누구는 이제 혼란을 주는 사람. 뭐 당신 했잖아 안 했나? 이러면서 이렇게 정신없게 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네, 항상 그런 분들도 있고 네, 이번엔 4단계 공동집단입니다. 동일집단으로 폐쇄적이고 배타적입니다. 과제 수행보다는 상호 교류가 좀 더 많아요. 네, 그리고 공통된 흥미를 통해서 집단이 형성돼요. 과제는 2차적 되고 개인관계가 1차적입니다. 이번 집단은 이해가 되죠? 네, 이게 공동집단이에요. 그래서 요분들 안에 제가 들어가기가 어렵죠.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나는 나중에 좀 참고로 극적으로 카톨릭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카톨릭인데 지금은 카톨릭에 나는 65세 이후로 정년 퇴임을 하면 합창단에 나 갈 거야. 그랬더니 어떤 분이 딱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합창단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랬더니 그 집단이 정말 어려운 집단이라 들어가기도 어렵고 나오기도 어려운 집단이래요. 그래서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때 가서 해보죠 뭐 이랬는데 되게 어려운 집단이라고 네, 이런 집단인 거죠. 이런 집단이고 여기에 제가 못 들어가요. 네, 제 남편하고도 못 들어가요. 왜냐면 나이 연령 제한 걸리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승인해줘야 돼요. 이 사람 들어와도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보면 약간 타인의 과제 수행보다는 상호 교류예요. 네, 춤추는 것보다는 같이 어울리는 게 목적이죠. 근데 춤은 부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어느 지역의 어르신들 모임인데 이게 자원봉사 동아리 모임이래요. 어르신들. 근데 이 지역에 안 살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공동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 성숙한 집단입니다. 이거 과제 수행을 위해서 모였어요. 여러분 직장이에요. 네, 직장 연구의 전문적 집단, 혼자모임, 가정모임 이런 겁니다. 장기간의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프로젝트와 같이 완성이 있는 경우와 회의 운영과 같이 계획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호 정서적 욕구를 배려하는 활동을 배우는 역할입니다. 여기는 서로 구성원 간의 정서적 욕구의 충족과 균형을 위해서 집단 운영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데 이해가 됐어요. 프로젝트 제가 이런 거 강의하면서 제가 스스로 이해하거든요. 직장에 정말 적응 보면은 정말 싫은데 그래도 직장이라 나가잖아요. 얼굴 보고 웃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싫어 가 이러지 않잖아요. 네. 너 하고 안 놀 거야 이렇게 안 하고 이분하고 일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할 수 없이 일을 하게 되면 그냥 일을 하시잖아요. 참아가면서 프로젝트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내 감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목표를 내려앉히는 다른 집단에서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끔 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집단은 여기까지 집단이 아닐까. 공동 집단까지 나오면 너무 좋은데 공동 집단은 로만 어르신들 그런 거 있잖아요. 한우리패 그래서 농악 연구하기 그런 집단이고요. 그 3집단까지가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집단, 파라로 집단, 그다음에 과제 집단, 자기중심적 과제 집단 이 정도 세 개인데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에는 이런 집단의 운영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좋은가, 저렇게 가는 게 좋은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아까 끝이 있는 활동이 있어요, 끝이 없는 활동이 있어요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자, 그룹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죠? 그렇죠? 네, 요번에 2014년 8월에 OTPF, Occupational Therapy Process and Framework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나온 게 2까지 나와 있는 건 아시죠? 3가 나온 것도 아세요? 정말 아는 분들 있고 모르는 분들 네, 하나 얻어 들으실 거예요. 3가 나왔어요. 3가 나왔는데 거기에 옛날에 클라이언트 개념이 뭐였죠?
환자와 페이션트와 그를 케어기버하는 기관이나 아니면 케어기버 사람이나 펄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클라이언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뭐냐면 클라이언트는 인디비주얼 앤드 그룹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룹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룹에 대한 치료적 책들이죠. 그룹 세라피, 뭐 그룹 다이나믹스 뭐 이런 책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그 학교에서나 현장에서는 그룹에 대해서 많이 못 가르치죠. 저도 좀 저도 공부하면서 나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룹의 구조에서는 작은 그룹과 큰 그룹이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 구조화된 그룹과 구조화되지 않은 그룹이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작은 그룹으로 구조화되면 2명에서 6명까지 인원을 가지고 스태프들이 목적적 활동을 하는데 오후에 티 활동, 티를 먹어야 되고 고리를 던지기, 가드닝 활동, 가드닝 그날 거기 밭을 다 내는 거죠. 거기까지 이런 것들이고 구조화된 큰 규모 활동이에요. 6명 이상인데 스텝에 의해서 무언가를 하는데 풍선으로 테니스를 쳐야 되고 그다음에 그룹 단위 퀴즈 활동을 해야 되고 콘서트를 해야 합니다. 콘서트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룹 단위 퀴즈 활동 같은 딱 이미지가 오죠. 퀴즈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규모의 그룹 활동은 구조화되지 않은 거는 2명 혹은 그 이상이 참여를 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영화 보기, 클래식 듣기예요. 구조화되지 않았죠. 꼭 끝이 있지는 않잖아요. 꼭 그걸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죠. 큰 규모의 구조화되지 않은 활동 한번 볼게요. 여기에도 영화 보기, 그냥 가요 활동. 노래를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고 그 다음에 아로마 치료, 냄새를 맡아도 되고 안 맡아도 되고 마음대로죠. 이해되세요? 네, 그런 활동들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는 그러면 내가 어떤 그룹의 레벨을 평행이냐 중심적이냐 자기중심적이냐 과제중심이냐 이거를 레벨을 정하고 거기에 작은 그룹이냐 큰 그룹이냐를 정하고 거기에 내가 오늘 오픈할 거냐 클로징 할 거냐라는 구조화된 그룹 형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원봉사 자료도 틀려지고 나의 역할도 틀려지고 활동도 틀려지는 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활동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조직적이고요 과학적이에요. 그냥 막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는 자원봉사가 훨씬 많이 필요하고 여기에서는 덜 필요하고 여기에서는 하다가 뭐 잘 수도 있고 안 잘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꼭 활동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좀 달라지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짜고 가야 돼요. 이거는 몇 레벨에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나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운영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오늘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고도 환자분들은 어떤 걸 많이 하면 좋겠어요? 이런 거 많이 하면 좋겠죠. 너무 많은 것도 힘드니까. 중등도면요, 이제 경도면요, 이런 거나 이런 것들 경쟁을 할 수 있는 거, 그죠? 예, 딱 느낌이 오시죠, 이제. 그리고 만약에 고도인 분들은 평행한 활동을 하면 좋겠죠. 그죠? 예, 근데 중등도 이상이면 자기 중심적 과제 활동으로 서로 역할을 정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게끔 서로 토킹 어바웃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구성 및 적용 단계입니다. 인지활동 프로그램 구성할 땐 이용 활동하지만 개별 과제로 진행되어야 되고 함께 모여서 하지만 하나하나는 개별로서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함께 하긴 하지만 그죠? 과제 중심이어도 자기 중심 과제여도 한 사람한테 개별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개별 차트를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전에 익숙한 활동들은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서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사회성 증진 활동. 일단 그룹 활동하면 사회성이 좀 증진은 되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참고로 요 그룹 활동은 작년에 정홍기 교수님 이하 여러 명이 참나무 그룹 활동이라 참나무 인지활동 프로그램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활동 프로그램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둘 중에인데 두 개 다 올라가 있나요? 보건복지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쓰세요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거는요. 자구치료사들은 몰라요. 네, 강의를 하고 다니면 어떤 분들은 알아요. 요양원 운영하시거나 요양보호사들이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처음 듣죠? 처음 듣죠? 그쵸? 네, 그렇더라니까요. 거기에 가면 제가 한 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활동 프로그램 이렇게 만들어요. 저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각종 좋은 책들을 다 섭렵하셔가지고 소팅해가지고 진짜 엑기스를 모아서 만들어놨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고 치료에 이렇게 적용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참나무 숲 활동, 참나무 숲이래요. 참나무가 이렇게 튼튼하고 이렇게 우거져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지활동 프로그램 구성은 1일 주간 프로그램으로 있습니다. 규칙적인 하루 일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활동 전에 반드시 다녀와요. 점검활동합니다. 1일 점검활동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하시나요? 하루 오늘 내가 뭐 할 거야? 다이어리에 쓰시잖아요. 그걸 어르신들한테 쓰게끔 하는 거예요. 오늘 활동 뭐 할 거예요? 이번 주 활동이 뭐 있어요? 스케줄표 보듯이 그렇게 합니다. 식사 전에는 식기와 삼킨 기능 촉진하기 위해서 이과 평운동을 하게끔 하고요. 1일 주간 프로그램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어요. 여기 보면 월요일 창조적 활동, 시체적 활동 뭐 이렇게 넣어놨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아직도 쓴다니까요. 이게 버전은 13년 버전이지만 이렇게 써요. 또 활동 안으로 넣으면 무슨 활동이냐라고 하면 그래서 활동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놓고 뭐 이게 프로그램 내용도 다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오전에 창조적, 인지, 감각, 뭐 신체 이렇게 활동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활동 내용들이 다 있고요. 어떻게 하는지도 나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시거나 할 때 얘를 놓고 벤치마킹 하면서 모방해 가면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과 프로그램들이 월,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이 쫙 나와 있고 요 하나하나가 다 프로그램으로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쓸 수 있게. 그래서 한번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적용 단계는 주제적. 저도 이제 뭐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항상 한 번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많은 배움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활동 주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후 프로그램의 주제는 무엇으로 할까나. 네. 이후 프로그램은 이런 대상자, 경영도 환자를 대상으로 이분들이 주가 이렇게 보건소죠. 어디 계시죠? 보건소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주간보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분한테 무엇을 포커스로 만들어야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제가 얼마나 몸부림 쳤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널에 막 경증 환자한테 필요한 활동에 막 논문 나온 거 다 뒤져보고 결론을 얻었어요. 뭘로? 아예 이 사람이 커뮤니티에서 사는데 왜냐하면 경증 환자는 아까 많은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ADL에서는 인디펜던스예요. 독립적으로 해요. 그런데 IADL 쇼핑만 가도 레저만 하는데 거기 안 된다고 이렇게 그 ADL 마지막에 이렇게 끝날 때쯤 제가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선별해 놓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로 이제 주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어렵겠죠, 그죠? 네, 그래도 재밌어요. 네, 하고 나면 뿌듯하죠. 나는 작업 치료사라고 이런 생각도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묘미가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USC에서 프로그램 만든 게 이제 패드레티를 잘 읽어보면 가끔가다 행간에 감동적인 말들이 있거든요. 헬스 임프루브 프로그램으로 리디자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요. 첫 번째가 2004년도에 걔네가 미국 노인학회에 발표를 하는데 USC가 아시죠? 선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작업치료과학과에서 협력해가지고 논문을 논문을 발표하는 거죠. 리디자인인데 거기에 1번이 뭐냐면 에이징의 리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징의 리디자인 안에는 치매 환자 뭐 이런 리디자인 프로그램이라는 걸 발표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만들려가지고 온갖 거에서 리디자인을 붙이기 시작해요. 청소년 리디자인, 뭐 누구네 리디자인, 사회 부적응 리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로 한번 해먹었더라고요. 예, 엄청 해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쫙 나왔어요. 아, 해먹었다는 얘기가 막 프로젝트 받고 펀딩 받고 막 이랬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도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가장 어려운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전체 세팅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있는 각 섹터들, 요것들, 요거 하나를 만들어내기를 섹터를 수업 중에 가르치는데 난리가 나요. 어떤 애는 맞고 가고 막 그것도 몰라 막 이러면서 말을 하다 나중에 화가 나니까 너 맞고 내가 가르쳐줄게. 맞아. 그러면 이제 남자애가 대표로 제가 5대 맞고 그러니까 인원수대로 맞고 한 대씩. 근데 이제 여자애들은 때릴 수 없다. 그래서 지가 맞겠다. 그래가지고 걔를 5대 때리고 제가 이제 답을 알려주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정말 못 만들어요. 어렵다고 얘기하고 가장 힘들었는데 가장 작업치료스럽기는 했다. 강의평이. 그런데 너무 힘들다. 몸을 쓰는 것까지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양치질 활동을 할 거면 청결을 위한 활동인지 아니면 진행자, 이용자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할 것인지 목표를 여러분도 목적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활동 계획, 활동 주제가 출석 부르고 활동 소개하고 도구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내요. 그래서 순서대로 진행하게 순서들을 만들어내고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활동을 난이도에 따라서 그 난이도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활동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활동 프로그램을 소개한 책들을 엄청 보거든요. 거기에는 난이도가 높으면 이렇게 하고 난이도 낮추려면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난이도에 따른 이제 얘기를 해놓은 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깡통 쌓기 난이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세요? 깡통을 작은 걸로 높이 쌓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깡통 쌓기를 난이도 낮게 하려면 큰 깡통으로 낮게 쌓으면 되겠죠. 2단만 쌓기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난이도에 대한 개념들이 항상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쓰는 사람들은 내 환자가 고도일 수도 있고 중등도일 수도 있고 경도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 난이도를 변형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아니면은 이런 아이템을 주면 거기에 여러분이 생각을 더 열 수도 있지만 열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모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수행하고요. 네, 그 다음에 평가를 해요. 그리고 저희가 평가 내용은 내일쯤에 좀 더 많이 넣으려고 평가 내용들을 좀 빼버렸거든요. 오늘 안에. 그리고 뒤에 박수현 선생님이 아마 좀 더 얘기하지 않을까. 저는 오늘 일단 오픈일이에요. 이런 게 있어. 활동이 진짜 중요해. ADL하고 연동되어 있어. 그리고 그룹 활동은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아. 이거 내용이 주제예요. 그런 것 같아요. 주제에 맞았나요? 네. 그래서 평가를 이렇게 하고 합니다. 치료적 집단 활동 종류입니다. 여기에서 이 2가지가 한쪽은 알렌톡을 제가 2개가 다 논문인데요. 2개가 다 논문인데 하나는 일본 논문이고 하나는 미국 논문이에요. 제가 왜 일본 거 하나와 미국 거 하나를 써놨냐면요. 이게 좀 달라서 미술, 공작, 무역, 연극, 수의 활동, 음악, 문예, 원예 뭐 이렇게끔 나와 있는 기타 창작 관련 활동이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게 있고요. 신체, 사운드 관련, 차일드후드, 음식 만들기, 사회적 이슈, 진압력, 동네 사용 문화, 숫자, 팀별, 감각, 약간 일본스럽죠,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색깔이 틀려요. 그럼 어디 게 쓰기 좋게요? 일본요. 일본 게 좀 더 편해요. 보면 느낌 와요. 근데 미국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의 얘기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가지고 자서전성 이야기를 만들어 하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걸 하기. 그다음에 연극하기도 있거든요. 연극하기 해보셨어요?
네,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우리나라 어르신들 연극시킬 거예요. 네, 연극시키는 거예요. 차라리 노래가 나요. 연극이 좀 어렵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아니면 블럭게임 하기. 우리나라 노인들은 블럭게임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파투치기, 윷놀이 외에 블럭게임은 잘 안 하세요. 근데 외국에 가면 여러분 잠깐 가셔도 보시면 어르신들이 손자하고 앉아서 아니면 어르신들끼리 앉아서 이렇게 뭐 블루바블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블럭게임도 하고 있고 뭐 종이 이렇게 나무 가지고도 게임하고 있어요. 문화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우리하고 문화가 좀 유사해요. 네. 대신 일본에서 좀 많이 하는 거는 손으로 조작조작이 많아요. 얘네가 또.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게 조금 없는 거 아시나요? 손으로 조작조작보다 몸으로 막 움직이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조금 다른데 하여튼 그래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있어요. 선택 조건은 첫 번째, 제가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런 거 짜와요. 교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요. 하지마. 못해. 하지마 못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이제 좋은 활동은 근데요. 요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 거예요. 해. 이렇게 간단한 활동이 최고의 활동이에요. 제가 간단한 심플을 좋아하는데 인생도 심플한 게 최고예요. 네, 그죠? 네, 한 사람과 관계성을 영원히 유지하고 네, 세컨드, 서드, 퍼스트 뭐 이런 거 노는 거 굉장히 부적하게 하는 거죠. 근데 좋지 않기 이런 거. 네, 간단한 활동이 최고의 활동이에요. 간단한 활동으로 최고의 활동이 젠가 아세요? 젠가를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 65세 때 우리 막내가 5살이었거든요. 65세와 5살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했는데 그때 젠가를 한번 시켜봤어요. 집에서. 저희 집은 실험장이에요. 네, 활동이 실험장. 근데 해봤더니 두 분이 같이 잘 놀더라고요. 하트도 시켜봤는데 안 돼요. 그리고 하트를 시켰다고 혼났어요. 5살 만에 하트를 시키냐 그래가지고 혼나고 그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거 알까기 쉽잖아요. 65세와 5세가 알까기 하면 누가 이기래요? 5세. 65세가 잘 못 맞춰요. 막 헛질을 해요. 네, 그 다음에 다른 건 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거는 카드 게임은 안 되고요. 잘 안 돼요. 젠가는 돼요. 젠가의 게임은 하나예요. 떼서 올리기. 무너지면 진다. 그런 것들 간단한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감 회복하는 계기가 되고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작업이 돼요. 그래서 젠가는 저희 집에 큰 젠가, 작은 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3단계 젠가가 돼요. 큰 젠가, 중간 젠가, 작은 젠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해봤어요. 근데 작은 젠가는 어마어마해요. 빼고 놓고 막 이렇게 막 팔모토가 집중력이 최고예요. 그 다 하고 나면 배고파요, 사람들이. 네, 20분에서 30분 내에 할 수 있는 활동이 최고다. 그러면 1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그 안에 15분은 오프닝, 15분은 클로징이에요. 그래서 정리하고 나면 1시간이에요. 만약에 50분짜리 짜시면 지겨워서 못해요. 딱 30분, 25분에서 30분이 최고예요. 네, 그래서 설명하고 이렇게 만들어요. 준비하고 뭐 이런 게 15분 다 가고요. 그 다음에 20분에서 30분 사이 하고 그 다음에 클로징. 자, 정리해요. 그러면 이 빨리 한 사람도 있고 그 늦게 한 사람도 있고 정리하고 이러면 거의 시간 나가요. 유연성 갖고 만약에 하는데 안 됐어요. 왜 못하세요? 그러지 말고 오늘은 뿌개기 이런 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좀 독특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른 수준에서 시작하여 유아 수준으로 낮춘다. 이해해요? 왜? 어르신이기 때문에. 유아 수준에서 시작하면 뒤집는다는 거죠. 네. 어려운 것부터 시작해서 못하시네 낮추고 그럼 이렇게 해요. 그럼 이렇게 해요. 낮춰야지. 애들은요 쉬운 데 시작해서 조금씩 높여줘야 좋아해요. 너무 어렵게 시작을 하잖아요. 딱 보고 하겠다 그러면 아예 하지만 아니면 아예 안 해버려요. 어려우면. 근데 쉬우면 트라이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살짝씩 높여주는 게 티켓이에요. 룰이에요. 그래서 아동치료할 때 그거를 절묘하게 잘 쓰시는 분이 아동치료 잘 하시는 분이고 처음부터 어려운 거 탁 던지고 이거 해. 자, 이거 타고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3바퀴 굴리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여기 산을 넘어서 통과해가지고 와. 뭐야. 그래서 어떻게 하죠? 첫 번째, 트리를 타고 내려오기. 한 번 부르기. 따로따로 하고 나중에 조합. 그 다음에 여기 한번 통과하기.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조합할 수 있니? 그 조합. 그래서 어려워지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전체를 다 보여주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그거 하시는 거고 못하시는 거 못하는 거. 낮춰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어른 수준으로 시작한다. 왜냐면 어르신이니까. 그 다음에 주의사항, 동기부여 참여하고 싶은 의지를 증가하게 만드셔야지 이거 하면은요 힘드신데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노하우가 굉장히 필요해요. 없던 기운도 일어나게 재미있겠죠, 신나겠죠 뭐 이런 말들을 해주셔야 되고요. 생리적 기능, 집중력이 좋은 시간을 해야 돼요. 그럼 언제 하면 좋죠? 4시에서 6시, 11시에서 12시, 10시에서 12시 언제 할까요? 10시에서 12시. 왜? 4시에서 6시 하면 일몰 죽은 거 있죠. 더 나빠지시죠. 그때 하시면 뭐든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오전에. 자, 치료에 그런, 이게 룰이 있잖아요. 치매 환자는 오전에 치료한다. 그런데 관절염 환자는 점심 먹고 치료한다. 그렇지 않아요? 네, 룰이 있다니까요. 네, 관절염 환자는 점심 먹고 치료해야 부드럽게 신경질 덜 내시고 움직이신다. 아침에 9시에 하면 손이 안 움직여, 손이 안 펴져,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활동 못해요. 근데 치매 환자분들 오늘 가시면 더 나빠져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치료는 3시 반, 4시간 거의 다 끝나요. 대부분. 그 다음부터 클로징, 자유롭게 편의 좀 놔두죠. 활동의 다양성, 긍정적 경험이 되고 인지 손상에 따라 보상하고 작업활동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 정도에 따른 작업활동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역할을 갖도록 하는 거, 롤을 갖게끔 해주는 거 만들어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네, 환경은 아시죠? 각박하지 않은 방, 주변 깨끗하게 하기, 그 다음에 절대 칼이나 가위 꺼내놓지 않기, 비슷한 수준 첨가자료로 하기, 그래도 높낮이가 있죠. 그 다음에 어둡거나 밝지 않기, 서로 볼 수 있도록 원형이 좋거나 아니면 마주 볼 수 있게끔 하기, 벽지는 시각적으로 자극적이 되지 않기, 온도와 습도 유지되게 좋게 하기, 요거 기침을 하거나 땀을 흘리는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화장지와 먹는 물을 꼭 놔둬야 한다. 그 다음에 응급상황 고려해서 혈압기나 혈당 측정기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다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고요. 요거 좀 필요해요. 생수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자극적인 색과 주의를 분산하지 않기. 그 다음에 활동할 때 사람들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들도 돌아다니면서 하지 말고 이분하고 이분이 상당히 주의를 요망하시는 분이면 가운데 끼워넣죠. 앉아있어. 그죠? 왔다 갔다 하는 분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분 한두 명. 그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자꾸 봐요. 그래서 뭐 자원봉사도 가서 박아놔요. 넌 여기 앉아있어. 너는 여기서 앉아서 움직여. 이렇게 방향, 상방향. 이분 오른쪽에 있는 분은 필히 너가 이렇게 안고 가. 응? 이분은 뭐 잘 집어넣으니까 항상 그거 주의해. 그런 거 해놓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활동하는 거 좋고요. 1시간 정도 하면 좋고. 일단 활동을 왜 하는지 들으셨죠? 활동을 하면 뇌가 움직입니다. 네, 그 다음에 활동을 약물을 쓰면서도 왜 활동을 하느냐? 원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증상 치료이기 때문에 약물과 치료적 활동이 정말 필요하다. 그 다음에 치료적 활동을 하면 좋아진다는 논문들은 정말 많이 있다. 근데 좋아지느냐? 그게 아니라 유지되거나 더 떨어진다. 증상이 유지되고 이게 좋은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그죠? 유지되거나 너무 빨리 나빠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게 좋은 책들 보면 사람다움, 네, 사람다움, 휴머니즘 이렇게 보면 그 사람다움이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왜 치매 환자들을 치료하는가? 그냥 빨리 한 치매 진단 받고 난 다음에 6개월 안에 죽을 수 있게끔 점점점 죽어가는 약을 주지 않고 왜 유지되고 그분이 그렇게 살 수 있게 경증으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공존적인 치료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사느냐.
그쵸?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6개월 안에 이렇게 착 하면은 의료비 절감과 이런 인력을 계속 교육도 안 시키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개되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그다음 보존하고 끝까지 모르고 간다. 고도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한다. 이런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사람다움 아니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니라 다른 직분들한테 가르칠 때도 왜 활동 치료를 해야 하고 하는 거에 가장 많은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람다움이다.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인형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식물인간이라고 이렇게 따로 분류해놨잖아요. 활동하고 의미적인 일을 하고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 진정한 인간이다라고 여러분들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가 있건 없건 치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치료적 활동과 잘 보존하는 이유, 사람다움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라는 가장 큰 전제를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걸 하고 그룹을 하고 그룹의 레벨을 정하고 그룹의 단위를 정하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개별 치료는 뭐 얼마든지 하니까요. 그리고 오전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